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여러분, 제33회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감동받았는데요. 정말 다시 돌이켜보니까 영화 같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올림픽이 끝난 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올림픽 열기를 그대로 이어줄 스포츠 영화 5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텍스터 퓰리처 감독의 독수리 에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에디 역에는 킹스맨의 테런 에저튼이 맡았고 브론슨 피어리 역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울버린 휴잭맨이 맡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던 에디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키점프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영국에서는 스키점프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에디는 포기하지 않고 독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설의 스키점프 선수 브론슨을 만나게 되고 이 브론슨에게 자신의 코치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기본기도 없던 이 에디를 가르칠 명분이 없었던 브론슨은 거절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이 에디의 열정은 누구보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를 코치하게 됩니다. 과연 에디는 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스키점프 선수 에디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에디는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근데 에디는 부진한 성적과는 달리 자기가 점프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점프에 성공하고 정말 자기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많은 이 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이 에디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던 거죠. 그렇게 에디는 정말 스포츠 스타로 거듭났는데요. 그 에디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 이렇게 말한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의 스포츠 정신이 생각나는 영화였어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와 같은 감동을 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국가의 선수인 마다에는 양궁도 독학했고 코칭을 받거나 장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인데요. 1점을 쏴서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지만 그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룩셈부르크의 니시아리안 선수는 61세의 나이에도 탁구에 전념하며 노장의 투혼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번 올림픽을 통해 여러 선수가 자신의 환경이나 나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에디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입니다. 스포츠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영화가 많아서 마음을 잡고 좀 봐야 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더 좀 단단히 먹고 봐야 되는 영화예요. 체육관을 운영하며 권투 선수를 키워오던 프랭키 앞에 맥이라는 여성이 나타나는데요. 맥이는 프랭키에게 자신을 권투 선수로 키워달라고 말하죠. 프랭키는 여자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이까지 많은 매기를 거절하는데요. 매기는 굴하지 않고 혼자서 훈련을 이어가죠. 그런 매기의 근성을 본 프랭키는 결국 매기를 받아들이고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매기의 근성과 이 프랭크의 노련함으로 매기의 실력은 나날이 좋아지고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우승을 하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죠. 챔피언과의 경기날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매기가 크게 다치게 되고 프랭키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매기는 계속 권투 선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매기와 프랭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힐러리 스웬키는 정말 매기 그 자체인데요. 진짜 권투 선수인 듯한 그녀의 몸과 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고 있으면 누구든 이 힐러리 스웬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이 영화로 다시 한번 또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거기에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기력과 연출력이 더해져 영화의 깊이를 더해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도 7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90세인 지금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영화인 삶을 살고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영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이 영화 열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프랭키는 감정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프랭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일지가 느껴져요. 이 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매기가 다친 이후로 이 프랭크의 눈빛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운이 정말 길게 남은 영화였어요. 한 인간의 도전을 넘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김지훈 감독님의 반치광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영화 3편을 연달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이 반치광은 2000년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송강호 배우님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어요. 저는 90년대나 2000년대 영화를 보는 걸 즐겨 하는데요. 그 시절의 감성이 묻어있는 영화를 보면서 추억하는 게 좋더라고요. 촬영, 연기, 편집 등 지금과는 굉장히 스타일이 모두 다른데요. 누구는 너무 올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시절만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 시대의 감성이 짙게 묻어있는 영화는 지금 볼 수 있는 영화는 또 다른 유형의 감동을 주거든요. 물론 대사나 행동이 지금 시대와는 좀 맞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과거 사람들의 이 문제나 뭐 고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반치광은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예요. 주인공 대호는 저조한 실력과 잦은 지각으로 구박받는 인물인데요. 그런 대호를 헤드락을 걸어서 괴롭히는 이 부지점장이 있어요. 이 부지점장의 헤드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호는 레슬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침 체육관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고 반치광 캐릭터를 해줄 인물이 필요했기에 이 대호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관장은 대호에게 여러 가지 반칙 기술과 레슬링 기술을 알려주는데요. 대호는 점점 이 레슬링에 진심으로 빠져들게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이 코미디로만 볼 수 없는 페이소스가 진하게 묻은 영화예요. 이 링 위에서 펼쳐지는 정말 치열한 경기를 보고 있으면 참 인생과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도 부족하고 반칙도 해가면서 좀 어리숙하고 좀 여러모로 우스워 보이는 캐릭터지만 대호는 이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까지도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거든요. 그 모습이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호에게 정말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줘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20년도 더 지난 영화지만 여전히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영화 반치광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최승현 감독님의 스프린터입니다. 육상이나 수영 등의 경기에서 단거리 선수를 이르는 걸 스프린터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은퇴할 나이지만 혼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현수, 고등학생 유망주지만 육상부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준서, 선발전 예선 1차 1등을 기록하며 국가대표가 되는 것엔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정우까지 3명의 스프린터가 나옵니다. 그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과연 3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육상 국가대표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이 3사람의 상황이나 사연은 모두 다른데요. 거기에 이 육상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면서 이 육상이라는 것에 대한 3사람의 태도도 나뉘는데요. 하지만 정말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꿈은 정말 3사람이 똑같이 간절해요. 목표는 같은데 이 3사람이 달려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물론 영화는 재미로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이 3사람 중에서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싶다가도 이 3사람 말고도 이 레인에 같이 서 있는 다른 인물들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이 경기를 준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프레임 밖의 인물들까지 궁금해지게 만든 영화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을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저런 간절함으로 준비했겠지 싶었습니다. 1초로 운명이 갈리는 영화 스프린터였습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5번째 영화는 정지우 감독님의 4등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좀 유일하게 못 보는 부분이 이제 아동학대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힘들게 영화를 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는 대회에서 항상 4등만 하는 준호가 나오는데요. 준호는 수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4등만 하는 준호한테 만족할 수 없었던 엄마는 수소문 끝에 이제 코치 광수를 붙여주게 됩니다. 준호는 그저 좋아하던 수영에서 1등을 하기 위한 수영으로 바뀌게 되죠. 이 광수의 훈련법은 너무너무 혹독했는데요. 그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준호는 계속해서 수영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나간 대회에서 처음으로 2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 2등을 하자 준호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그때 준호 동생 기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맞아서 맨날 4등 했던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빠는 학대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 분노하게 되죠. 과연 준호는 계속해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준호가 처음으로 2등을 했을 때 엄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1등 같은 2등이었다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준호는 정말 2등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거든요. 준호는 수영이 너무 즐거워서, 물속에 있으면 자유로워서 수영을 선택했는데, 그 물이 준호의 인생에서 공포로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사실 준호는 1등을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1등을 해야 되냐면 1등을 해야지만 수영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어느 꿈이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냥 좋아서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리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나야 하잖아요. 성인이 된 지금도 이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는데, 이 어린 준호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준호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 속에서도 성장하고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가 맞아. 잘해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현실이라서 더 마음 힘들게 만들었던 영화 4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포츠 영화 5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스포츠 영화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많은 걸 배우게 만들어준 영화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포츠 영화로 올림픽 열기를 이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영화 감상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